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정보 중에 실제로 내가 받는 급여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고객사에서부터 우리 회사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한테 급여가 지급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미리 참고하실 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회사마다 구조마다 다 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제가 드리는 정보는 그 중에 평균적인 정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의 구조라든지 돈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올립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제가 원래 하던 스타일로 그 PPT 자료 통해서 그 추가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는 인사말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개발자에게 급여가 들어오는 과정까지의 전반적인 돈의 흐름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좀 공유 드리고자 하고요. 개발자에게 급여가 들어오기까지의 돈의 흐름과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이제 돈의 구조나 비용 구조를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리하는 개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자에게 급여가 들어오기까지 어떤 흐름이 있냐면요. 고객사가 개발 회사와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SI 프로젝트 발주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컨설팅 받고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개발 회사는 입찰하는 고객사에게 견적을 보내고 제안을 하고 수주를 하는 과정을 겪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 수행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과정에 돈을 고객사로부터 받는 비용을 산정을 하는데요. SI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통상 예상되는 투입 인력의 맨먼스 기준으로 인건비를 측정해 가지고요. 그 개별 맨먼스 대비 인건비를 고객사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비용이 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조그만 건 인건비 정도로만 그 하고요.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관리해야 될 팩터가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요. 사람에 대한 관리, 위기 관리,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녹여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인건비가 가장 핵심입니다. SI 기준으로요. 그랬을 때 이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고객사 쪽에서 통상 이거는 이제 그 지급되는 고객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 특급은 이제 그 한 뭐 1멤버스당 850 이상의 비용을 지급을 하고요. 근데 사실 특급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급은 750에서 850 사이, 그리고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가 이 앞뒤로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기회나 상황은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용 구조, 초급 같은 경우는 그 이러한 비용 구조. 그래서 통상 여기 중간 정도의 비용을 기준으로 보시면 크게 차이 없이 고객사가 최초로 개발회사와 계약을 할 때 내리는 돈의 비용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비용들이 붙어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까지 고려하지 말고 오늘 설명은 이런 인건비 기준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한 명이 들어가면 이 비용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객사가 이렇게 그한테 이제 개발 회사한테 이 기준으로 중국 한 명한테 700을 지급을 하면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들이 들어가게 돼요. 중급인 내 직원한테 직원을 드리기도 하고요. 프리랜서를 직접 쓰기도 하고 아니면 에이전시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소싱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받은 정보를 그 정보마다 이제
자기네 직원한테 그 지급할 때는요, 통상 한 절반 정도의 비용을 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회사 직원은 내부적으로 연봉 테이블이나 기준 따라 자기가 있는데 통상적인 거요. 근데 이제 나머지 받은 그럼 350만 원 어디 갔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비용과 기업이 갖는 마진 구조로 이렇게 비용을 좀 쌓아요.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회사마다 구조가 있지만 제가 통상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한 500 정도를 내려줍니다. 이 기업 마진을 충분히 가져가고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직접 계약을 하면서 유통의 과제가 없으니까 월 500 중급인데 좀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요게 플러스 이게 150을 떼고 550이 되기도 하고 100을 떼고 600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협의하기 나름이고 사람마다 가져가는 구조가 좀 달라요. 그리고 파견업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마진을 좀 덜 떼요. 왜냐면은 이 유통구조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개발 회사가 이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게 기본적으로 고객이 사업을 만들고 그 비용을 내렸을 때 실제 이제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프리랜서분이라든지 파견업체가 받는 기본적인 구조고, 여기 하나가 파견업체는 이제 저희 소위가 말하는 가불병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자기 밑에 있는 업체한테 또 이런 구조로 마진 떼고 그 밑에 있는 업체한테 이런 구조로 마진을 떼면서 그 을병정을 거칠수록 마진이 차감되면서 받는 급여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풀이라고 해도 내가 기업 그 개발 회사나 을이나 그 을 정도 되는 회사하고 직접 계약하는 거하고 내가 정구조에 있으면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정보 정도가 일단 돈의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급여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재무회계나 이런 회사의 경영 기준이 아니라요, 직원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라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중급 직원이 이런 식으로 급여를 받으면 내가 실제 그 나를 이용하는 회사는 SI 기준으로 7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나는 350만 원밖에 못 받아. 근데 기업 마진이나 관리비로 이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기업 마진은 이제 보통 회사에 쌓이는 돈이에요. 회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돈을 모아두는 거고, 또 비상시에 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갑자기 그 일이 잘 될 때는 이게 많이 쌓이다가 돈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좀 모이면은 이제 우리 회사가 좀 성장하기 위한 투자나 개발 비용 등이나 이런 그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쌓아놓은 돈 가지고 어쩌다 한 달 정도 회사에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직원분들은 일을 안 하더라도 회사의 직원이니까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급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급여 인건비 정도로 이런 비용이 모였다가 이용되기도 하고요. 관리비는 이제 운영되는 그 기간 동안 소모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회사에서 돈 버는 건 SI에서 외부에서 일하는 거지만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걸 위한 관리부서가 있어요. 그런 그 분들의 급여로 이렇게 안분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나 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 비용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나 이런 기타 회사에서 지출되는 비용들, 뭐 야근식 때든 여러 개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 요런 정도로 비용들이 쌓여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받는 그 직원 입장에서는 이 돈이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또 반대로 보면 이게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닌 게 SI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SI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인력 장사다 막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일이 가끔 없더라도 급여가 꾸준히 나온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I가 아니라 솔루션 그 직원 기준으로 보면은요, 솔루션은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렇게까지 똑같은데 추가로 받는 비용이 있어요. 고객사한테 솔루션을 납품하면서 그 솔루션에 대한 가치에 따른 비용을 책정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으니까, 처음에 당연히 이제 여기 제가 아까 말했던 투자 개발비 등으로 이 솔루션을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럼 처음 한 번은 고객한테 납품하면서 그 돈이 퉁쳐지면서 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그 회수 정도, 아니면 한 두세 번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요 그대로 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나중에 그 솔루션 사업이 만약에 만들었는데 잘 된다라고 하면 SI는 그때 쓰고 바로바로 소모되는 스타일로 돈이 빠듯하게 흘러가는데 솔루션은 이 돈이 그대로 다시 일로 가가지고 회사에 쌓이기도 하고 또 투자 개발에서 더 좋은 기회를 한다든지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들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솔루션은 근데 안 팔리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 솔루션이 잘 되는 경우에는 이런 구조가 생겨서 기본적으로 SI하고 유사하지만 잘 나가는 경우에는 그만큼 회사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여기 약점이 있는 게 솔루션은 안 팔리게 되면 투자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또 이게 손해되는 비용들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투자비 이상을 모아내지 못하면 회사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같은 일을 하는데 중급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의 직원과 프리랜서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같은 한 달 일하고 누구는 350 받고 누구는 500 받고 이걸 봤을 때 돈 다 받는 프리랜서가 좋은지 또 반대로 말하면 가끔 일이 없어도 급여를 받는 직원이 좋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만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프리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프리는 한 달을 만약에 일 없이 쉬게 되면 그달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종종 이런 제안 올 때가 있어요. SI나 아니면 그 인력 소싱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던 사람한테 야, 너 나랑 그냥 프리 계약하고 내가 급여 더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은 항상 유지를 하는 것들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서 급여 입장에서는 조금 적게 들어가더라도 지급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좀 있어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프리 같은 경우는 있을 때는 돈 더 주고 그 마진 가져가고 없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하니까 마진 안 받으면 그 마이너스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구조로 SI 위주나 SM 위주로 갈 바에는 정직원보다는 프리로 쓰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이런 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기업의 경향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어느 게 좋냐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오고 또 직원들이랑 함께 생활하는 이런 멤버십도 갖추고 또 영업이나 이런 일들 내가 스스로 일을 찾는 고생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갈수록 직급 올라가고 이런 구조 좋아하는 분들은 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저는 난 일할 때 하고 또 안 받을 때는 뭐 노니까 쉬면서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소속감 좀 이렇게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냥 앉아서 편하게 그냥 혼자 개발하는 게 편해. 그리고 계속 일거리 찾거나 이런 부분들 나한테 부담이 없어.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일하고 싶지 않을 테니 모아둔 돈 있으니까 좀 쉴 거야. 혹은 열심히 모아갖고 나 은퇴 빨리 하고 무슨 그 내 2차 계획을 세울 거야.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상황 내가 잘 유지할 자신이 있어. 이런 분들은 프리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항상 비교를 할 때 어느 게 더 좋냐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맞는 사람인지 여기에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여기에 맞는 사람인 경우는 이러한 급여 체계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걸 절대적으로 프리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로 봤을 때 같은 체계에 있는 유사한 사람들 대비 내가 좋은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비교하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한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가자면 직장인 분들과 프리는 전반적인 걸 보면서 비교하는 게 맞는 거지 단지 급여만 갖고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 이게 하나고요. 실제 이제 급여를 그 체크하는 기준으로 보면 이런 정도의 그 등급 기준이 나와요. 근데 그 등급 기준은 회사마다 또 고객사랑 협의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그 차이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그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러한 평균적인 기준으로 실제 이제 일반 케이스적으로 보면 일반 회사 프리랜서는 이러한 급여 테이블을 가져요. 그래서 프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도 크게는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봤을 때 직원들은 내가 현재 지금 몇 년 경력 차인데 이 정도 비용의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리 같은 경우도 내가 사실
중급인데 450을 받고 있다. 그러면 좀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비교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회사를 다니는 직원은요, 무조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은 급여를 알아서 잘 올려줘요. 근데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좀 그 급여도 적고 상황도 안 좋은 경우에는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저 낮은 급여로 이렇게 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대신 이제 이럴 때 이직을 고려하면 특히 이제 개발 한 3, 4년 차 이렇게 잘 팔려가는 그 타이밍이나 아니면 좀 더 가도 좋고요. 너무 빠른 이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회사를 알아보면은 다른 회사에서 뭐 5, 600, 많게는 6, 700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알아봤는데 우리 회사가 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면 대부분은 잡아요, 회사에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연봉을 네가 이런 불만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더 올려줄게 라고 했을 때는 진지하게 여기다 저기다 그냥 그 선택을 성급하게 돈이나 이런 것만 갖고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이직하기로 한 회사, 지금 있는 회사에 대한 비교를 하시면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한 번 정도는 이런 고려는 필요하지만 그 일에다 하다 보면 장기적인 걸 못 보고 회사 나간다 그러면서 자꾸 급여 튀기려고 장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종종. 근데 이거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프리분들은 일단은 마진 구조를 줄이는 구조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지금 있는 회사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관계를 가져가고, 지금 내가 병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고객이랑 협의하고 의리되거나 이런 건 안 좋은 거고요. 내가 보면서 내가 지금 가불병정 뭐 무 정도야. 그래갖고 실제 난 풀인데 일반 회사의 직업 아이들이 받는 돈밖에 못 받아. 그러면은 이거는 얼른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들, 업체를 알아본다든지 자기들이 좀 체크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인맥 관리하는 것들을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고급 정도 수준이 되면 프리하고 일반 직원들이 급여 차이가 적어져요. 근데 실제로, 그리고 이거 참고로 제가 이거 그냥 연봉 기준으로 n분의 1을 나눈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급여랑 세금이랑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실제로는 급여가 좀 더 줄어들겠죠? 아무튼 그렇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마무리 드리는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 설명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그 돈의 흐름이나 자기가 받는 급여라든지 그 기준에 대한 정보들이 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알 수 있는 정보지만 그거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한번 정리하는 정보라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냥 참조해 볼 수 있는 정보 정도로 보시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나름의 노력들을 취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